한양 도성의 해가 기울 무렵이면 종로 끝자락에 가장 크고 높은 기와집에 먼저 등불이 켜졌다. 붉은 노을이 기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가면 마치 그 집만이 노을을 붙잡아 두려는 듯 금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말했다. 저 집이 곧 조정이요. 저 집 마루가 곧 의정부라. 그 집의 주인은 영의정 김정승이었다. 대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리고 닫혔다. 대문지기 노인은 늘 문고리를 잡은 채 허리를 반쯤 굽히고 서 있어야 했다. 고관대작의 마차가 들이닥치고 외방 수영이 비단을 들고 오고 장사치가 값비싼 향을 바치러 오고 시인이 시 한 수를 읊겠다며 문간에서 기다렸다. 문턱은 달아 나무결이 보일 지경이었다. 마루에는 늘 상이 10개는 펼쳐져 있었다. 술동이가 비워질 틈이 없었고 기생들의 노랫소리는 밤이 깊어도 잦아들 줄 몰랐다. 사람들은 술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정승 대감이 계시니 나라가 편안합니다. 대감은 조정의 기둥이요 백성의 하늘이십니다. 김정승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껄껄 웃었다. 그의 웃음은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다. 허허, 나라가 편안한 것은 모두 그대들 덕이 아니겠는가. 말은 겸손했으나 눈빛에는 스스로를 향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믿었다. 저 마루에 앉아 술을 나누는 자들, 대문 앞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기다리는 자들, 먼 고을에서 곡물을 들고 오는 자들까지 모두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는 자신이 곧 권세라 여겼다. 하루는 젊은 문관이 술에 취해 말했다. 대감, 요즘 조정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떠돕니다. 순간 마루 위의 웃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그러나 김정승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말했다. 바람이야 늘 부는 법이지. 그러나 큰 기둥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에 다시 웃음이 터졌다. 맞습니다. 대감은 기둥이십니다. 대감이 계신데 누가 감히. 말끝마다 대감이 붙었다. 그들의 혀는 달콤했고 눈빛은 번들거렸다. 그러나 누구도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술잔은 부딪혔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난 뒤 김정승은 사랑채 홀로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아직도 몇몇 식객이 남아 술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초롱불이 줄지어 걸려있고 하인들은 분주히 상을 치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당 구석에서 한 사내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 눈에 띄었다. 오래전부터 집안 허드레시를 맡아 하던 하인 석쇠였다. 다리를 저는 탓에 늘 뒤편에서 굳은 일만 도맡았다. 석쇠는 상 위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모으고 있었다. 다른 하인들은 맘몰래 가져갈 몫을 챙기며 웃고 떠들었지만 그는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었다. 김정승은 그 모습을 힐끗 보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저 자는 왜 아직도 저리 서성이는가. 곁에 있던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대감, 석쇠는 갈 곳이 없는 자라 합니다. 예전에 고을에서 쫓겨나 괴감 댁에 붙어 산다지요. 김정승은 무심히 콧소리를 냈다.
재수 없는 다리를 가진 자가 집안 마당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라. 손님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 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석쇠는 더욱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마루 가까이에는 오르지 못했고 잔치가 벌어지면 늘 담장 밖에서 불을 지켰다. 그러나 잔치는 끊이지 않았다. 봄이 오면 꽃놀이를 핑계로, 여름이면 더위를 식힌다며, 가을이면 수확을 축하한다며, 겨울이면 송년을 이유로 연회가 이어졌다. 김정승의 집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의 생일이 다가오자 문전성 씨가 절정에 이르렀다. 문 밖에는 선물이 산처럼 쌓였다. 비단 두루마기, 금으로 장식한 벼루, 중국에서 건너온 도자기, 이름 모를 귀한 약재까지. 하루는 노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찾아왔다. 털이 윤기나는 작은 사냥개였다. 대감의 충성스러움을 본받으라 하여 이 개를 바칩니다. 김정승은 크게 웃으며 개를 받아들였다. 허허, 이놈 눈빛이 제법이로다. 그날 이후 그 개는 마당을 활보했다. 사람들은 그 개에게도 절을 했다. 정승댁 개라면 다르지. 이 개도 복을 타고났구나. 마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자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농담 속에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다. 이 집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라는 믿음. 김정승은 그 말을 듣고도 웃기만 했다. 그는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 곁에 있으면 굶지는 않는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의 집은 늘 풍족했다.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고 장독대에는 장이 넘쳤다. 식객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술이 무르익었을 때였다. 한 중년 관리가 술잔을 들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대감, 사람은 변심하기 쉬운 법입니다. 오늘의 벗이 내일의 칼이 되기도 하지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김정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나를 의심하는가? 아니옵니다. 그저 세상사가 그러하다는 뜻이옵니다. 김정승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짧았다. 나는 변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사람들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석쇠는 사랑채 뒤편에서 등불을 갈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불꽃이 흔들렸다. 그는 손으로 불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오래가는 법인데. 그 말은 바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며칠 뒤 궁궐에서 부름이 왔다. 조정의 큰 회의가 열린다는 전갈이었다. 집안은 다시 술렁였다. 대감께서 이번에도 전국을 정리하시겠지. 이번 인사도 대감 뜻대로 될 것이오. 식객들은 벌써부터 축하를 준비했다. 김정승은 붉은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흘렀다. 대문 밖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마치 개선장군을 배웅하듯 손을 흔들었다. 다녀오십시오. 대감, 나라의 운명이 대감 손에 달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마에 올랐다. 가마가 출발하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번에도 대감이 이기겠다.
그래야 우리도 편하지 않겠나. 그들의 걱정은 나라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이었다. 그러나 김정승은 그 속내를 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노을은 유난히 붉었다. 집안 마당에 길게 들여온 그림자가 기와를 넘어 담장까지 닿았다. 석쇠는 마당을 쓸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저리 붉으면 바람이 세게 부는 법인데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시각, 조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승의 집 마루에서는 여전히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대감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감이 곧 법이니라.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문턱은 또 한 번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그리고 그 문턱 아래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정의 아침 공기는 늘 차가웠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살이 애는 듯했다. 새벽종이 3번 울리고 궁궐의 문이 열렸다. 신하들은 관복을 여미며 조심스레 대궐로 들어섰다. 어제까지도 서로를 형님이라 부르던 이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서로를 피해 바닥을 향했다. 영의정 김정승이 대궐로 들어설 길은 자연스레 갈라졌다. 평소 같으면 대감, 어서 오십시오 하며 가가와 인사를 건네던 이들이었으나 그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김정승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렸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임금이 어좌에 오르고 조회가 시작되었다. 형식적인 보고가 오가고 각 도의 세금과 병력, 흉년과 홍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다 이주판서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전하, 신에게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말하라. 이조판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다. 영의정 김대감께서 최근 인사에 사사로운 정을 개입하였다는 상소가 빗발치고 있사옵니다. 또한 국고의 은전 일부가 불분명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정안이 술렁였다. 김정승의 눈썹이 꿈틀했다. 허언이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하, 신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그때 다른 대신이 끼어들었다. 신 역시 관련 문서를 살펴보았사온데 의혹이 가볍지 않사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집 마루에서 술잔을 부딪히던 자였다. 김정승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 어젯밤의 웃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눈빛은 낯설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대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림이 있었다. 임금은 한동안 침묵했다. 침묵은 길었다. 그 침묵 속에서 김정승은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바닥을 가로지르는 듯했다. 영의정,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다. 의혹이 이리 많은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사헌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내려놓고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라. 그 말은 칼날처럼 떨어졌다. 조회가 끝나기도 전에 소문은 궁궐담을 넘어 퍼져나갔다. 김정승, 유배, 권세의 끝. 바람이 바뀌었다. 김정승은 대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함께 나서던 이들이 있었으나 어느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가마에 오르지 않았다.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한양거리는 늘 북적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장사치의 고함, 아이들의 웃음, 수레바퀴 소리 모든 것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듯 둔탁했다. 집 대문이 보였다. 평소라면 문 앞에 줄지어 서 있던 마차가 보이지 않았다. 선물을 들고 기다리던 이들도 없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문을 열어라. 목소리가 담장을 울렸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문지기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활기가 없었다. 대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마당은 조용했다. 초롱불은 낮이라 꺼져 있었고 나루에는 상 하나 놓여 있지 않았다. 술동이도 기생의 웃음도 식객들의 목소리도 없었다. 텅 빈 공간. 사람들은 김정승의 물음에 집사는 눈을 피했다. 어제 밤 대부분 떠났사옵니다. 떠나? 예. 대감. 소문이 퍼지자마자 각자 사정이 있다 하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정승은 마루로 올라섰다. 어제까지 수십 명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아직 술자국이 마르지 않은 나무결이 보였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하인 몇 명이 짐을 꾸리고 있었다. 보퉁이에 옷과 그릇을 챙겨 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고함에 하인들이 멈칫했다. 대감, 저희도 가족이 있사옵니다. 괜히 연루되면. 연루. 그의 웃음은 쓸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이 곧 하늘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관군이 들이닥쳤다. 유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함이었다. 병사들은 예의를 갖추었으나 냉정했다. 준비하십시오. 해질 무렵 출발해야 합니다. 김정승은 사랑채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비단 관복이 걸려 있었다. 그는 손을 뻗다가 멈추었다. 더는 입을 일이 없었다. 아내는 이미 친정으로 몸을 피했다. 자식들은 외가로 보내졌다. 집안은 순식간에 비어갔다. 집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대감, 짐은 최소한으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집은 몰수될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그는 잠시 서 있었다. 마루, 기둥, 창호지, 장독대 모두가 그의 세월이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더니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마침 마당을 돌아다니던 그 사냥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꼬리를 흔들었다. 이놈만은 남았구나.
그는 쓰다듬었다. 그러나 잠시 후 병사 하나가 말했다. 짐승은 두고 가셔야 합니다. 그의 손이 멈췄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대문을 나섰다. 가마는 초라했다. 예전의 화려한 장식은 없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한 송이 아니었다. 수군거림이었다. 저자가 그 정승이란 말이오?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겠지. 사람 일 모르는 법이라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노을이 다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급히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누군가였다. 그러나 병사들이 막아섰다. 물러나라. 짧은 실랑이 끝에 발소리는 멀어졌다. 김정승은 돌아보지 않았다. 한양을 벗어나자 길은 험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불었다. 가마 안은 차가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제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대감은 기둥이십니다. 대감이 곧 법이니라. 그 말들이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기둥이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기둥은 바람이 바뀌면 베어지는 법이구나. 첫날 밤 작은 역참에서 묵었다. 방은 좁고 습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비단 이불 대신 거친 포대기를 덮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저들이 모두 나를 버린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애초에 저들을 알지 못했던 것인가. 그 질문은 답을 주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 하는 듯.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길을 떠났다. 한양은 점점 멀어졌다. 그의 집, 마루 술잔, 웃음소리, 사냥개, 하인들, 식객들 모두가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문턱을 닳게 하던 발걸음은 그 문턱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달아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한양의 노을은 평소보다 더 빨리 저물었다. 그의 권세도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유배지는 북쪽 끝자락, 바람이 먼저 닿는 땅이었다. 한양에서 출발한 지 열이틀째 되던 날, 가마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산길 앞에서 멈췄다. 그 이후는 걸어야 했다. 병사 둘이 앞서고 김정승은 뒤를 따랐다. 신발은 이미 흙과 눈에 젖어 무거웠다. 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이곳이요. 앞장서던 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허름한 오두막 하나.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담장도 없었다. 그저 나무 몇 그루가 바람을 막아줄 뿐이었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병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동정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임무를 마친 사람의 무표정이었다. 식량은 매달 한 번씩 지급될 것이오. 마을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말과 함께 병사들은 돌아섰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김정승은 한동안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한양의 대문을 나서던 날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곳이 나의 끝인가?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흙바닥 위에 낡은 멍석 하나, 구석에는 깨진 항아리와 단쯤 부러진 나무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촛불도 없이 강 안을 휘저었다. 그는 한양에서 가져온 작은 돛다리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여벌의 옷 한 벌, 굿과 벼루, 그리고 낡은 경서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영의정이 살던 집은 수십 칸이었는데 그는 쓰디쓴 웃음을 흘렸다. 첫날 밤 그는 멍석 위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술잔을 들던 이들도, 아부의 말도, 웃음도 없었다. 대신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외투를 껴입고 몸을 웅크렸다. 사람이 이렇게 작았던가. 한양에서는 늘 자신이 중심이라 여겼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고 눈빛 하나에 누군가의 인생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소복이 쌓였다. 문을 열자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산은 침묵했고 마을은 멀리 있었다. 그는 오두막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는 나를 아는 이도 없겠지. 마을로 내려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다. 한양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눈빛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배는 고팠다. 마을은 작았다. 초가집 몇 채와 우물 하나, 작은 장터가 전부였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았다. 저 사람 한양에서 온 죄인이라지. 정승이었다던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말렸지만 그들의 눈에도 경계가 서려 있었다. 김정승은 고개를 숙였다. 한때는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허리를 굽혔다. 이제는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쌀 한 대를 받아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또렷했다. 밤이 되면 기억이 몰려왔다. 마루 위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괴감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는 귀를 막고 싶었다. 왜 나는 그들의 눈을 보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이 사람을 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소비했을 뿐이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이 지나자 시간이 느려졌다. 아침은 길었고 밤은 더 길었다. 그는 붓을 꺼내 글을 쓰려 했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글자는 흐트러졌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권력의 계산만이 가득했다.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누르고 어느 편에 설지. 그러나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다. 지붕이 덜컹거리고 문이 흔들렸다. 그는 문을 붙잡고 버텼다. 무너지지 마라. 그는 오두막을 붙들며 속삭였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조정에서의 탄핵도, 유배 명령도 그리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고독은 달랐다.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들 중 누가 나를 알았는가? 답은 없었다. 며칠 뒤 마을의 노인이 오두막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장작 묶음이 들려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 이곳은 더 춥소. 노인은 장작을 내려놓았다. 김정승은 놀랐다. 왜 나를 도와주는가? 노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죄인은 죄인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가슴을 울렸다. 사람은 살아. 그는 되뇌었다. 노인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작은 불을 피웠다. 장작이 타며 방 안이 조금 따뜻해졌다.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오래 간다 했지. 한양에서 석쇠가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이었다. 나의 등불은 무엇으로 타고 있었던가? 권력, 아부, 술잔, 선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기름이 아니었구나. 그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다. 아침이면 우물에서 물을 장작을 패고 스스로 밥을 지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다. 그러나 그 고통은 묘하게도 또렷했다. 한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어느 저녁 그는 산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았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한양에서 보던 노을과 다르지 않구나. 달라진 것은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는 누구였던가? 정승, 죄인, 유배자. 아무도 없는 오두막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속삭였다. 김안무개. 그 이름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었구나. 고독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서서히 깎아내고 있었다. 불필요한 자존심과 허세, 거짓된 확신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는 문을 붙잡지 않았다. 그저 불을 지켰다. 작은 불꽃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유배지의 밤은 길었다. 그러나 그 긴 밤이 끝나야 진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다. 유배지의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군 채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사는 검풀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김정승은 오두막 안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단단해졌고 손등에는 미세한 상처가 얼어붙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하인 둘이 붙어야 했을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직접 해야 했다. 도끼가 장작을 쪼갰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문 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다.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루는 장작을 정리하다 문득 중얼거렸다. 사람이란 결국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한양에서의 기억은 이제 흐릿해지고 있었다. 대신 이곳의 작은 것들이 또렷해졌다. 바람의 결, 문의 무게, 장작 타는 냄새. 그날 저녁 해는 일찍 졌다. 하늘은 붉다가 틈새 잿빛으로 변했다. 김정승은 작은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 바람이 문을 흔들었다. 쿵. 문이 덜컹거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또 한 번. 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곳에서 그를 찾을 이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갔다. 밤에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눈발이 들이쳤다. 그리고 문 앞에 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어깨에는 눈이 수북이 쌓인 채 절뚝이며 서 있는 사내. 김정승의 눈이 커졌다. 석쇠. 사내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대감 아니. 이제는 대감이라 부르면 아니 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다. 석쇠였다. 한양 집안의 뒤뜰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절름발이 하인. 잔치가 벌어지면 담장 뒤에서 불을 지키던 사내. 김정승은 한 걸음 물러섰다. 어찌 여기에. 석쇠는 눈을 털며 웃었다. 거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천리 길이다. 예, 그 다리로?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절뚝일 뿐 멈추진 않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김정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왜 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석쇠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대감이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김정승의 얼굴이 굳었다.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찌 대했는지 잊었느냐?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기억이 떠올랐다. 석쇠를 마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더니 손님들 눈에 띄지 말라 했던 말. 재수 없는 다리라 중얼거렸던 날. 석쇠는 고개를 저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석쇠는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김정승은 막지 않았다. 방 안은 어둡고 좁았다. 불꽃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다. 대감,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김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뒤 고을에서 쫓겨났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감 댁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집사 어른이 저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감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굶기지 말라 한마디 하셨지요. 김정승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수많은 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 한마디로 저는 살았습니다. 석쇠는 조용히 말했다. 굶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며 살았지만 그래도 굶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다시 문을 흔들었다. 김정승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석쇠는 웃었다. 대감은 저를 하인으로 보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대감을 하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김정승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냐? 저는 대감이 정승이라서가 아니라 갈 곳 없는 저를 죽게 두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석쇠의 눈은 맑았다. 그것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불꽃이 크게 튀었다. 김정승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왔다. 내가 너를 모질게 대한 것은 압니다. 석쇠가 끊었다. 그때의 대감은 많은 사람 속에 계셨지요. 저는 그 그림자 속에 있었고요. 그는 절뚝이며 방 한쪽에 앉았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깁니다. 김정승은 그 말을 되뇌었다. 빛. 한양에서 그는 빛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 빛은 사람들의 아부와 권세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감이 이곳에 계신다 하여 저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한양을? 예.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식객도, 하인도 거의 떠났지요. 김정승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도 너는 남지 않았느냐? 남았지요. 마지막까지. 석쇠는 고개를 숙였다. 대감이 떠난 뒤 그 집은 정말 텅 비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지요. 석쇠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정승이 떠나니 개조차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승의 손이 떨렸다. 그 개는 이웃이 데려갔습니다. 짧은 침묵. 눈발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대감이 떠나신 날 관군이 막았습니다. 그는 그날 대문 앞에서 뛰어나오던 발소리의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길을 나섰습니다. 천리를 혼자서. 예. 석쇠는 담담했다. 절뚝이는 다리로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정승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옷은 헤어졌고 손은 갈라졌고 얼굴은 바람에 상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아닙니다. 석쇠는 고개를 저었다. 대감은 그때 저를 살려두셨습니다. 그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 살면 언젠가 갚을 날이 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오두막 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한양에서의 권력은 이미 무너졌다. 그러나 이 좁은 방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있었다. 김정승은 천천히 앉았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저도 몰랐습니다. 석쇠가 웃었다. 그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상처가 가득했다. 김정승은 처음으로 그 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손은 수많은 허드레시를 했고 수많은 모욕을 견뎠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불꽃이 안정되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따뜻해졌다. 김정승은 낮게 말했다. 석쇠야. 그 이름을 이렇게 또렷이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예, 내 곁에 있어 주겠느냐.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그리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은 맹세도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한양의 조정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이 오두막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다. 권세의 자리 대신 사람의 자리.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불 앞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두막 안에는 작은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김정승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은 궁궐이 아니라 이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가장 깊어질 무렵 유배지의 밤은 길고 고요했다. 오두막 안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고 있었다. 장작이 타들어가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 불빛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김정승과 석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의 거리가 없었다. 다만 같은 추위를 견디는 두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김정승은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석쇠야. 예, 내가 너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얘 여기까지 왔느냐. 그 질문은 오래 품어온 것이었다. 밤마다 가슴을 찔렀던 질문. 석쇠는 잠시 생각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대감이 정승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승의 눈이 흔들렸다.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주셨던 그 옛날의 작은 인연이 저에겐 전부였습니다. 불꽃이 흔들렸다. 김정승의 숨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는 너를 거둔 기억조차 흐릿하다. 저는 또렷합니다. 석쇠는 웃었다. 그날 대감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굶기지 말라 하셨지요. 그 한마디로 저는 살았습니다. 김정승은 눈을 감았다. 한양의 마루, 술잔, 웃음소리, 대감 하고 부르던 목소리들. 그 모든 소리는 지금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 한 줌 재처럼 느껴졌다. 나는 평생 사람을 거느린다 여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러나 아무도 남지 않았다. 석쇠는 조용히 불을 더 지폈다. 남았습니다. 누가? 저요. 그 말은 담담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조정의 관직보다 무거웠다. 김정승은 석쇠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얼굴. 그 얼굴에 비친 불빛은 맑았다. 계산도, 아부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문득 손을 뻗었다. 손을 내밀어 보아라. 석쇠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거친 손이었다. 갈라진 피부, 굳은 살, 오래된 상처. 김정승은 그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그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한양에서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오두막 안에서는 숨길 것이 없었다. 나는 권세를 기름 삼아 긍부를 밝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꺼진 것이다. 석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무엇이냐? 등불은 기름으로 타지만 오래 남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 자연스러웠다. 사람은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뜻함을 따릅니다. 김정승은 그 말을 되뇌었다. 따뜻함. 한양의 마루는 화려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술잔은 넘쳤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이 작은 오두막은 춥고 초라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석쇠는 잠시 생각했다. 한양으로요? 아니다. 김정승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으로.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석쇠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그 말에 김정승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권세를 잃은 날이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사람을 얻은 날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한양에서 온 죄인이 요즘 달라졌다더라. 직접 나무를 패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지. 김정승은 마을 아이들을 오두막으로 불러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벼루와 붓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력을 위한 글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저 그를 잘 가르치는 노인으로 기억했다. 마을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가 드러난 것이지. 어느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치고 있었다. 붉은 빛이 오두막을 감싸 안았다. 김정승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옆에는 석쇠가 있었다. 노을이 참 곱구나. 예, 한양에서 보던 노을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사람의 눈이지요. 석쇠의 말에 김정승은 미소 지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했지. 석쇠는 웃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그는 말을 멈추었다. 석쇠가 대신이었다. 진짜 사람은 남습니다. 김정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알았다. 그의 눈은 맑았다. 가짜는 권세에 모이고 진짜는 인연에 남는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저물자 오두막 안에 등불이 켜졌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지키고 있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그 곁에 앉아있는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밤이 깊어가자 김정승은 조용히 말했다. 석쇠야. 예,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되더라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석쇠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다. 그리고 그 빛은 오두막을 넘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스며들었다. 권세가 사라진 자리에서 무엇이 남는가? 문턱을 닳게 하던 발걸음은 바람처럼 흩어지. 이름을 높이 부르던 목소리는 노을처럼 저문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노을은 저물지만 등불은 켜진다.
그리고 그 등불은 묻는다. 당신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을 이는 누구인가?